노인에게 술 한 잔을 대접한 젊은이는 노인이 하는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마을 동쪽에 있는 늪지대의 공동묘지와 묘지의 주인들, 묘지에 묻힌 자들은 모두 한 가문의 사람들로 한때 그들이 벌인 타락한 행위와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고 불쾌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주 벌인 가학적이고 난잡한 연애는 고사하고 마을에 사나운 개를 풀거나 불량배들을 시켜 우물에 독을 타고 몇몇은 그들에게 사로잡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미 노인을 통해 수차례 들은 이야기이지만 질리지도 않고 매번 노인을 찾아와 이야기를 듣는 젊은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의 젊은이를 노인은 늘 꺼림칙하게 생각했으나 젊은이가 사는 공짜 술만큼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는 노인의 술값을 계산한 뒤 주점 밖으로 나섰고 음산한 달빛을 벗삼아 동쪽의 늪지대로 향했습니다. 검게 썩어버린 나무의 뱀처럼 늘어진 덩굴들과 늪에서 피어오르는 낯빛 안개, 어둠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짐승들의 악이 가득한 숨소리. 엄습하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젊은이는 묘지로 향했고 무너진 담을 넘어 묘지 안으로 들어간 젊은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린 젊은이는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묘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묘지의 주인들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긴 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고 그들이 남긴 일화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음에도 풀리지 않는 의욕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언급하길 꺼렸으니 가문의 마지막 일원이었던 남자의 묘연한 행방이었습니다. 남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 젊은이는 묘지 뒤쪽의 늪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 그들의 저택이 있었던 곳, 지금은 늪 아래로 가라앉아 남자도 저택과 함께 가라앉은 걸까? 이후에도 젊은이는 시간이 되는 한 많은 시간을 묘지에서 보내며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벌인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심지어 상상으로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리곤 했습니다. 그 불온하기 그지없는 상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희생자를 고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며 가학적이고 외설적인 연회에 참여한 젊은이가 상상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 모습은 머릿속에서 또렷해지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극도의 광기와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도 얼마 가지 못했으니 사소한 시비로 사람을 죽인 젊은이는 쫓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늪지대로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었고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고 젊은이는 생각했습니다. 타고난 내성적 기질로 인해 사람들을 웃게 하거나 기쁨을 주지는 못했지만 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고 생각해보니 좋은 일도 여럿 행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의 기괴한 열정과 상상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일까? 젊은이가 늪지대의 공동묘지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지자 젊은이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일자리에서 쫓겨난 젊은이는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마을 주민과 시비가 붙자 상대방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었고 중심을 잃고 넘어진 주민은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묘지에 도착한 젊은이는 묘비에 기대앉아 얼마 후면 닥칠 자신의 운명을 가늠해 보았지만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든 횃불이 마귀의 눈깔인 마냥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며 다가오고 있던 그때
젊은이는 보았습니다. 묘지 너머로 안개가 걷히며 늪에서 떠오르는 음산한 저택의 웅장한 모습을, 저택의 열린 문 안으로 까마득한 무적행의 어둠이 깊은 고독을 머금고 젊은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한 남자와 소년을 본 젊은이는 눈물을 왈칵 삼키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혼자였던 아이, 또래 아이들과 같은 열정을 공유하지 못했기에 늘 침묵했던 아이. 젊은이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어린 시절에 자신 곁에 서서 젊은이를 향해 반가운 듯 손을 흔드는 남자는 사라진 가문의 마지막 일원일까?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도착했지만 젊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묘지 너머 펼쳐진 늪과 안개, 불길한 짐승들의 울음소리뿐. 젊은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갔고 이후에도 젊은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젤입니다. 제가 이야기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젊은이는 저택에 들어가 저택과 함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젊은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꿈나라로 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젊은이가 끔찍한 상상에 빠져들고 살인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치근한 기분이 들었기에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젊은이가 꿈꾸는 세상은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과는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서로 취향을 존중하자, 이렇게 말하기에는 젊은이의 취향과 욕망은 너무나도 뒤틀려 있기에 그냥 조용히 늪 아래에서 지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번 음악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야기 초반에 나오는 부분은 미스테리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고, 젊은이가 묘지를 둘러보며 나오는 부분은 아른하면서도 음산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으며, 젊은이가 과거의 자신을 만나는 부분은 앞에 두 음악의 느낌을 반반씩 살리고자 했습니다. 중간에 들리는 성가대 목소리는 요번에 새로 구입한 가상악기인데요. 저렴한 가격에도 아주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기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살을 9kg 뺐습니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12kg을 더 빼야 하는데요. 게임하듯이 화면을 보면서 게임 속 지형에 따라 페달 저항도 바뀌는 실내 자전거를 산 이후로는 운동이 그리 지루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자전거 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흰 피부가 저의 유일한 자랑인데 살이 타는 게 싫어서 밖에서는 안 타려 합니다. 아무튼 이상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